이번 시간은 합격 면접 준비 전략이라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입사 서류와 다르게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장기간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장기간 준비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서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컨설턴트와의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를 통해서 단기간에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성적이고 말을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채용 시장에 나간다고 했을 때 말을 잘하는 경우들은 조금은 드물기 때문에 장기간 준비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채용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이다 보니까 서류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를 보신 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은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사람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 조금은 준비하고 전략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면접을 합격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입사에 그런 기쁨을 조금 누리셨으면 합니다. 면접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은 인재 선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품이라든지 언행, 지식 등을 구술시험이라든지 인물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일단 면접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 담당자들도 나의 매력적인 부분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부분을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은 서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면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면접 보시기 전에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류에 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 그 다음에 학창 시절에 대해서도 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경험,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쭉 쓰셨을 때 인사 담당자들은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서류를 쓰실 때 내가 학창 시절에 학점이 좋거나 아니면 나는 자격증이 많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거나 쓰다 보면 내가 많이 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병원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관에서 하는 활동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 질문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면접 질문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질문 형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병원, 기관, 아니면 뭐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이 주 내용들입니다. 주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합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너무 나를 꾸미려고 하신 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 거고 실패를 경험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로 면접에 처음 오셨을 때 첫 번째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형태가 무엇이냐면,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내지는 아니면 우리 회사 다른 회사도 많은데 왜 지원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자기소개 했을 때 주로 하는 내용이 저는 무슨 학교, 뭐 부산대학교 무슨 과 다니고요, 몇 살이고요, 어디 살고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다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랬을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목표를 위해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로 들어가셔야 되겠고, 많은 회사 가운데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가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도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 많은 병원 가운데 나는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복지기관도 굉장히 많은데 달서 종합복지관에 만약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왜 나는 달서도 있고 수성구도 있고 여러 복지기관들이 있는데 왜 여기를 지원했는지, 이것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질문들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어떤 형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면접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 중심의 면접 질문들, 그 다음에 블라인드 면접, 그 다음에 구조화 면접이라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중심의 면접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하려고 하는 일과 관련돼서 직무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에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직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총무와 관련된 직무를 만약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총무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행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식목일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40명의 예상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20명밖에 인원이 안 왔을 때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라는 질문의 형태가 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의 직무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라고 했을 때 물리치료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나는 물리치료사 바꿔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병원에 물리치료 팀장에게 항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수행할 건지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뿐만 아니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과 관련된 질문 형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들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기업의 질문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기초 능력별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업 기초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질문을 대처하고 대답할 건지를 준비하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외에 다른 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라고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에 업무가 무엇이 있냐? 만약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그 다음에 내담자 상담, 그 다음에 행정 업무가 있다 라고 하면 내가 했던 경험들을 짧게나마 써보는 것이 직무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과 관련돼서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나의 경험은 무엇인지, 나는 평생 교육학 과목 이수하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해 본 적이 있다. 아니면 기관에서 내가 노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이 있다. 레포트를 써본 적이 있다. 와 같이 내가 실제로 하는 일과 나의 경험들을 연결을 지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셨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한두 개는 기억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돼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보다는 업무별로 직무별로 내가 면접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이 조리 있게 준비가 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하시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쓰시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경험들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글로써 써보시면 그런 준비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형태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뭐냐면 자기소개서만 참고해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지원서를 배제하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되면서 내성적인 친구들이라든지 남들 앞에서 나서는 기회들이 조금 적었던 친구들이 조금은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의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블라인드 면접은 뭐 채용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모의 면접이라든지 면접의 기회를 내가 최대한 많이 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시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조금 많이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면접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는 뭐 PT 면접, 임원 면접, 롤플레이 면접, 뭐 인바스캠 면접 등 직무 역량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면접들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말로 면접만 딱 들어서면 평점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로만 평가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발표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발표자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 내가 익숙한 친구들과 대화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했고 언제 했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면접에서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직업을 여쭤보는 형태의 그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면접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 면접의 형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 아니오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들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진실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탐침 형태의 면접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과거에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면 왜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질문이 가는 거고요.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경험이 있지요? 라고 하는 형태의 질문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는 형태의 질문이 가듯이 면접의 질문 형태들이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을 얘기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서 어버버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 형태의 질문들 같은 경우는 면접에 룰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상황이 진짜인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구조화 면접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가족이 누굽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뤄낸 좋은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좋은 결과가 우리 기업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궁극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아니면 다른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겠습니까? 와 같이 질문의 형태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면접은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과거에 대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6단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에피소드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구조화 면접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는 왜 이 결과를 준비했었죠?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었죠? 무슨 전략이 있었죠? 어떤 걸 느꼈었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경험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대내외 활동별로 어떤 이런 전략과 사례와 배경과 마음가짐과 결과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구조화 면접도 수월하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의 오해와 진실인데요. 면접만 잘 보면 합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말을 잘하거나 그 다음에 말을 유창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해서 면접이 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특정 과대 같은 경우 뭐 뮤지컬이라든지 연기과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아나운서를 뽑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PT 전문가를 뽑는다라든지 하는 특정 직군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뭐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일반 기업에 가거나 일반 병원에 갔을 때 말만 잘하는 것이 합격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필요 없는 말, 그 다음에 우리 기업 아니면 우리 병원, 우리 기관과 가치관이 다른 것이 떨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셔야 되고 이 기업에 아니면 이 기관에 나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1990년대 면접에서 나타났던 형태고 그 다음에 2000년이 넘어가고 지금은 2020년까지 오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종합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력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트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신감과 물론 성실함이 기초가 되셔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 있는 사람이 면접 점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 뷰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연기과 같은 경우는 개성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특히나 뭐 뷰티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쫓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들, 유치원,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누구나 봤을 때 특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깔끔하다라고 하는 복장들이 일반 기업을 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깔끔하고 차분하고 진지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말을 재밌게 해서 그 인사 담당자들이 나를 보고 좋아했다, 웃었다라고 해가지고 면접을 잘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업무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친구를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신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면접 보실 때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말, 그 다음에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인상은 좋게 가시는 자신감 있고 성실한 모습 보이는 것 좋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대답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성을 갖추고 내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직군 내에서 거의 대부분은 보수적이고 깔끔하고 차분한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튀지 않는 모습들을 선호한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종류별로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핫하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AI 면접부터 시작해서 단독 면접, 집단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역량 면접, 다차원 면접 등 각 면접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 면접인데요. 단독 면접 같은 경우는 나 혼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관이 한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대1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도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쳐다보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시선 처리를 자연스럽게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면접관과 내가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을 막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면접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면접관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의도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수용적인 모습만 보여주셔도 괜찮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내가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이 여러 명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라고 하면 면접관의 눈이 다 나에게 쏠려 있고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나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산만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안 되고요. 면접관들이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면접관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간결하게 대답하시고 면접관에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대꾸를 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질문에 대해서 긴장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시간은 많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차분차분하게 대답하시고 면접관의 코멘트를 받았을 때는 그러면 제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대꾸하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혼자 들어가더라도 면접을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면접자도 여러 명, 면접관도 여러 명인 면접 형태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대기업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형태인데요. 자, 면접자도 여러 명이고 면접관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질문의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이 질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경청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을 때 옆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인다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딱 내 질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요즘에 질문하는 형태 가운데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앞 지원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은 질문 형태로 오다 보면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 답변과 유사한 형태의 대답을 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가 대답했던 거를 앵무새처럼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친구와 생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라는 추가하는 형태로 대답하셔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을 했을, 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혹시 좌우명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대다에서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단독 면접일 때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좌우명 없으면 뭐 다른 뭐 힘이 되는 말 있어요? 라는 추가 질문을 해주지만 다대다 면접에서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좌우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말은 있습니다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대답을 연결하시면서 이어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직무를 위해서 혹시 준비한 자격증 있으세요? 네, 어떤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을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지. 제가 직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서론이 길면요. 다대다에서는 면접관이 됐습니다. 라고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에 대답해야 될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답변에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대답하시면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본인 장점 3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제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장점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공백의 시간이 길면 다대다 면접에서는 질문의 기회를 옆 사람에게 놓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하시고 3가지가 무엇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끝났을 때는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질문이 마무리됐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대다 면접은 어렵습니다. 옆에 만약에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등만 뽑히는 게 다대다 면접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필해 주시는 것들도 다대다 면접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원자보다 이런 차별화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없습니다, 아닙니다라는 형태의 답변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 면접인데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끼리 주제를 가지고 30분에서 40분 정도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토론 면접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논리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금물입니다. 토론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가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내 시간을 다 독점하려고 하는 것들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내가 반박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하셔가지고 토론을 내가 궁지로 몰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또 너무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선택해서 이도 저도 아닌 내용을 펼치시는 것도 아닌 이 중도를 지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을 진행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출처라든지 근거를 명확하게 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거나 했을 때는 메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잘 듣는 모습들, 그리고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내가 적어서 질문하는 형태를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을 자르거나 그 다음에 시간을 넘기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토론 면접에서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프리젠테이션 면접인데요. 프리젠테이션 면접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제를 정해져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당일 주제를 받고 발표하는
면접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실무진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발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도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능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T 면접은 4가지 단계를 거치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시고 도출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전제 요소들, 고려 요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고려 요소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2-3가지 정도는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활동을 했을 때 또다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2차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2-3가지 단계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식을 갖추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의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활동들,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말로 제 생각에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논리적인 여러분들이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의 논리력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본인의 발표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읊조린다라든지 아니면 발표 내용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만약에 하실 때도 질문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도 질문자에게 혹시 이런 내용의 질문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다음에 그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 여러분들의 경청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내가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분석, 해결 전제를 찾는 노력,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 예상 어려움, 그리고 이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그래서 결론, 이까지 가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프리젠테이션 면접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면접과 프리젠테이션 면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에서 20% 정도의 면접에 참고하는 점수를 준다라는 것이 일반 기업들의 대부분의 평가 내용인데요. 10%, 20% 점수를 여러분들이 너무 낮게 받으시면 다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 면접과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은 꾸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프리젠테이션 면접과 그 다음에 토론 면접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시사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끊임없이 보셔야 되고요. 요즘에 TV 프로 같은 경우에 뭐 정치와 관련돼서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시사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거나 그 다음에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조금은 쌓아주시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대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하시는 노력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면접과 토론 면접은 이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와 관련돼서도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당일날 주제를 받는 경우는 시간을 엄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기승전결로 하셔가지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가지 형태 정도의 로직을 그리신 다음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프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 신문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출처가 명확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논거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먼저 주제를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발표 방향,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표 방향이라든지 목차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도 수집하신 다음에 텍스트 형태가 아닌 도형 형태, 도표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들 하면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 손정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특징들이 뭐냐면 텍스트가 많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텍스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형이라든지 도표가 있으면 발표자를 쳐다보고 어떤 설명을 할까라고 발표자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면접 같은 경우는 발표자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도형이라든지 도표 그 다음에 시각화되는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발표하면서 많이 하는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는지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은 많이 하는 형태가 비대면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AI 면접이라고 하고 있는데 비대면 면접하고 AI 면접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와 면접자가 이렇게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형태를 비대면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면접을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 1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AI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AI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내가 컴퓨터가 하는 질문을 얘기를 하고 그 컴퓨터가 내가 쓰는 단어라든지 표정, 얼굴 근육, 그 다음에 제스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진실도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직무 적합과 관련된 퀴즈라든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평가하는 면접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컴퓨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락까지는 좌우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참고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면접에서는 중요한 게 너무 과장된 몸짓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장된 표현을 쓰시는 것들은 AI가 나쁘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쓰는 말투, 그 다음에 단어 선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쓰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몇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에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의 형태는 다 평이합니다. 평이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체험해 보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조금 부족하신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면접은 요즘에 또 많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차원 면접이라고 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뭐 축구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술자리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팀 미션을 주고 하는 면접들, 그 다음에 레저 스포츠를 하면서 아니면 합숙 형태의 면접들이 있는데, 다차원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차원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힘을 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차원 면접이 들어갔을 때는 내 포지션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1, 2분 정도만 지켜보면 우리 팀원들의 성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팀원들이 전부 다 적극적이다라고 하면 나는 중재하는 역할만 조금 지켜보다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팀원이 조금 소극적이다라고 하시면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다차원 면접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내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소극적이고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적극적이고 내가 남들을 좀 이끌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익히셔야지 다차원 면접에서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면접은 기업별로 조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샘표 같은 경우는 뭐 젓가락 면접들도 있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도시락 면접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면접들의 형태 가운데 다차원 면접까지 가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없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면접들도 있다라는 것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병원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일반 기업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다대다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1대 다, 그 다음에 1대1 이런 형태의 면접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군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야 되는 직군들 같은 경우는 영어 면접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면접들도 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문맥을 정확하게 쓰는지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질문들로 이제 주제를 조금 바꾸자면 면접에서는 질문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면접 질문 100제 막 이래가지고 막 200개 최근 거 몇 개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내용의 질문들을 준비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 회사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인 회사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질문의 요지들만 파악하시면 답변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왜 지원하셨어요? 최근에 우리 회사의 업적이 타사보다 나쁜데 왜 지원하셨어요?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 회사 지원하셨어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혹시 지원한 적 있으세요? 라는 이 질문의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질문의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타사보다 업적이 나쁜데 하면 업적 나쁜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포장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취업하고 연애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랑 왜 사겨? 그 다음에 TV에 나온 저 연예인이 좋아? 내가 좋아? 그 다음에 너는 나 만나면서 후회했던 적 없어? 라는 질문은 딱 한 가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좋아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꼬아놨지만 결론은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회사가 좋아요가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대답은 똑같다는 거. 자, 1분 동안 자기소개 해보세요.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즐겨하는 활동은 뭡니까?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잘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저는 이 직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기소개할 때도 직무와 관련돼서 저는 이런 적합한 성격이다. 성적이 별로 안 좋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내용. 친구랑 잘 지내고 교수님과 잘 지내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내용 얘기하세요 라고 했을 때 직무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학교 다니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인상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 직무와 관련돼서 이런 일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인상에 남습니다. 회사에 배운 것과 우리 회사 업무와 관계가 없지요. 회사에서 업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배운 게 이런 업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질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깊게 파고들면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을 연구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정리하시면 이거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얘기해 보세요. 저는 간호학과 다니면서 응급 환자들을 대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BLS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습 나갔을 때 BLS 자격증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간호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준비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답변하기 쉽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자면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질문들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에 대한 질문은 강점으로 어필해야 한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점이 안 좋은데 토익 성적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나를 면접 자리에 불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부분에서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십시오. 저는 학점이 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토익 점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학점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 과가 학점 받기가 어려워서 라고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점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학점 안 좋지만 나는 그래도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저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런 거 잘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상적인 질문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 미래 꿈이 뭐냐?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행복은 내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노후까지 사는 겁니다. 라고 하면 면접은 되게 잘 본 것 같습니다. 대답도 잘 이어지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꿈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제가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이 항상 저희 기관에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복지기관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사로서 저는 모든 친구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제 미래의 꿈입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이 친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질문이 왔을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직무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략하게는 답변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는 간략하게라고 하는 거는 단답을 요구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3분 이하의 답변, 한 1분 30초 정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관들도 많은 사람을 면접을 보다 보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조금 지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라고 했을 때도 3분을 넘어가면 면접관들도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답변은 1분 30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했을 때
지각이라든지 동문서답이라든지 불량한 자세, 그 다음에 질문 대답 못하거나 변명석, 자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적인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신입사원으로 면접 보러 가셨을 때 비싼 시계는 아니더라도 시계를 끼고 가시면 내가 시간적인 개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계를 조금 끼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면접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 30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라든지 기업을 잘못 얘기하는 경우만큼 신뢰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 다리를 떨거나 너무 산만한 모습들, 그 다음에 대답을 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인정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도 답변의 팁은 이겁니다. 동문서답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답변들을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규모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직무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답변을 못하면 모르는 부분,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유아교육 시간에 어떤 과목에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긴장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아니면 건축학과 과목 가운데 어떤 과목에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와 같이 내가 최소한 배운 것들 아니면 내가 기억나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네,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만큼 무책임한 대답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무슨 산업기사 자격증 공부하면서 배워본 것 같은데, 국시 준비하면서 배워본 것 같은데, 아니면 기능사 공부하면서 준비해본 것 같은데 와 같이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이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고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의 모든 부분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갖추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면접관과 아이 컨택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이 난처한 질문 하더라도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과목에서 배운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행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을 떤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모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들, 바르지 않는 모습들은 서로 면접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배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의 주장이 불명확한 경우, 그 다음에 추측성 대답들, 그 다음에 문장의 끝맺음을 잘 못하는 것, 말끝을 흐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답변의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하는 근거는 뭡니다 라는 형태의 말 습관을 조금은 기르시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 목소리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조금 크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빠른 말, 같은 말 되풀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음도 조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나운서 시험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에피소드를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별로 물어봤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생각들도 조금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 면접들 같은 경우는 체험해보고 체험해보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비대면 채용 면접이라든지 채용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 박람회 기회가 있으면 비대면 면접들도 한번 좀 보시면서 면접관들은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호흡하시면서 면접 질문을 하면 열심히 들으시고요. 왜 이 질문했는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부터 이야기해 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고 말끝을 분명히 하시고 자신감 있는 부분에 승부를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호텔 관광이라든지 항공 관광이라든지 관광 항공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외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직에 지원하는 뭐 뷰티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다양한 사람을 대면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사소한 질문, 사적인 질문들을 받았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신공격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유롭게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과 관련돼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면접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화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되 내가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감 있는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도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도 잘 하셔가지고 채용을 준비하셨을 때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합격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